차트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찾는 게 뭐죠? 보통 캔들이죠? 그러면 다음에 찾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캔들이 모여서 만든 차트 패턴을 많이 찾아보죠. 구글에 차트 패턴을 검색하면 다양하게 생겨먹은 차트 모양이 엄청 나와요. 어깨, 머리, 어깨 형태의 헤드앤숄더도 있고요. 깃발 모양의 플래그도 있고요. 삼각형 모양의 페넌트도 있고요. 싹 다 눈으로 익혀본 다음에 차트에다가 딱 접목을 해봅니다. 오, 여기 어깨, 머리, 어깨가 있네. 선을 한번 그어볼까 하고 딱 그어봤더니 넥라인이 깨지면서 쭉 밀리고 돌아와서 리테스트 저항까지 받아요. 이거 진짜 맞나 본데? 하고 차트를 크게 한번 늘려봤더니 어깨, 머리, 어깨가 또 보이네요. 또 선을 그어봐요. 넥라인이 깨지니까 쭉 빠졌다가 넥라인 리테스트 받고 다시 한번 쭉 빠져요. 와, 이거 미쳤다. 난 이제 돈 복사하는 일만 남았다.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각오를 다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나 다 보는 패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다 보여요. 그런 깔끔한 패턴이 항상 정직하게 움직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잃고 누군가 벌어야 되는 투기장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피엔딩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막상 통계는 어떻죠? 잃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실제로 이렇게 깔끔한 차트 패턴들이 나와주면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몰리는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소규모 투자자본을 먹고 가격을 움직여야 하는 세력들이 그걸 그냥 곱게 떠 먹여줄까요? 오히려 이런 패턴은 세력이 가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창고를 채우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차트에서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만드는 수렴 형태가 있죠. 고점을 뚫어줬어요. 어떻게 되죠? 죽여버리죠. 또 뚫어줘요. 어떻게 되죠? 또 죽이죠. 아래의 지지선에서 매수하는데 뚫어줘요. 매도로 스위칭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2번 연속 꼬리 말아 올리죠. 또 다른 예시도 봐볼게요. 뚫는 척 하면서 빠져요. 그 다음 다시 선을 옮겨요. 뚫는 척 하면서 또 빠져요. 다시 선을 옮겨요. 이번에도 뚫는 척 하면서 또 빠져요. 하도 많이 데워 놓으니까 이제는 교육이 돼요. 이번에도 뚫었다 빠지겠지 하니까 기가 막히게 올리죠. 이게 실제로 당하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말로는 쉽지만 수렴 돌파가 막상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헤드앤숄더를 한번 봐볼게요. 어깨, 머리, 어깨가 보이죠? 헤드앤숄더는 추세 반전 패턴이라 그랬는데 뚫리자마자 쇼치니까 어떻게 되죠? 영락 없이 상승을 위한 연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딩 유튜버 분들의 채널을 좀 둘러보면 너무 깔끔한 패턴은 좀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경험적으로 많이 축적된 데이터니까 나온 이야기겠죠. 이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레이딩의 원리적으로 빗각의 돌파 매매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손절이에요. 빗각을 뚫어주길래 매수로 들어가요. 근데 미적미적 안 오르고 뻐겨요. 근데 우리 무엇을 근거로 진입을 했죠? 빗각 뚫는 걸 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빗각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가격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기준에 의한 기계적인 손절이 아니라 수 틀렸다 싶으면 눈치껏 빼라, 뇌동을 유발하는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건강한 트레이딩이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겠죠. 마이클 허들스톤은 기관이 보는 시장을 딱 2가지로 설명해요. 기관이 보는 시장 첫 번째는 유동성을 쫓는 것이고요. 2번째는 비효율과 재조정이에요. 그런데 결국 비효율과 재조정도 목적은 유동성이에요. 결국 이 시장의 본질은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차트 패턴들은 아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패턴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ICT를 공부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차트 패턴을 공부한 사람이 많을까요? ICT 유튜브가 지금 비록 100만이 넘었지만 ICT 트레이더가 패턴 트레이더에 비하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ICT 컨셉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ICT 컨셉의 진입 모델이 곧 활용당하기 딱 좋은 유동성이 되겠죠. 그러면 ICT 컨셉의 관점에서 이 차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전의 영상들을 통해서 가격의 시퀀스나 PD 어레이 등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헤드앤숄더 하나만 가지고 ICT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의 저점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저점에는 저점을 돌파했을 때 발생하는 숏 진입 혹은 롱 손절 유동성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유동성으로 가격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양봉 캔들은 가격의 전달을 만들어낸 근원이 되는 유동성 밀집 캔들, 기관이 오더를 넣은 캔들, 오더 블럭이 되는 거예요. 저점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때 만약 그들의 의도가 더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에 있다면 내부에 있는 페어밸류 갭이나 오더 블럭의 저항을 받고 다시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찾아서 내려가겠죠. 근데 이 페어밸류 갭을 무시하고 오더 블럭을 무시하고 고점에 있는 유동성까지 다 실행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점 아래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손바꿈을 다 했다 이거예요. 1차 목적은 달성을 했고 주 목적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캔들이 마감되면서 양쪽의 꼬리가 오버랩되지 않는 강세 페어밸류 갭을 컨펌 지어요. 그럼 이 꼬리를 제외한 몸통 구간은 뭘까요? 가격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 여기 꼬리에서 매수 주문을 넣은 사람들 체결이 밀려서 저기 위에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구간으로 가격이 빠져요. 체결이 밀려서 꼭다리에 물린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세력은 되돌림의 최저점에서 이 매도 물량을 싹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헤드앤숄더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페어밸류 갭하고 이전에 있었던 오더 블럭이 겹쳐 있죠. 유동성이 중첩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지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헤드앤숄더에서 페어밸류 갭이 오더 블럭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진입 모식도를 ICT에서는 유니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트에서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점을 만들고 또다시 하락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오더 블럭이 되겠죠. 그 다음 저점을 수입하고 저항점을 다 뚫고 올리면서 페어밸류 갭을 형성하죠. 가격이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나요? 오더 블럭과 페어밸류 갭이 겹치는 자리를 밟고 상승을 하죠.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한 개의 고점을 만들고 오더 블럭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고점을 수입하고 빠지면서 페어밸류 갭을 만들죠. 갭과 오더 블럭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저항받고 하락을 하죠.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하나의 저점을 만들고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가 오더 블럭이 되겠죠. 직전 저점을 수입한 다음 저항점을 다 뚫고 갭을 만들면서 상승합니다. 그 다음 되돌림이 발생한 다음에 가격이 어디를 밟고 올라가죠? 오더 블럭과 페어밸류 갭이 겹쳐있는 이 구간을 밟고 상승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패턴 하나도 내부의 디테일을 해석할 수 있으면 지지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 근거가 명확한 자리를 확실하게 구분한 다음에 트레이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트의 현재 상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차트를 분석하는 순서는 항상 큰 시간대의 차트부터 작은 시간대의 차트로 좁혀나가는 거예요. 월봉을 먼저 봅시다. 이전에 고점을 수입하고 조정이 발생한 다음 월봉의 페어밸류 갭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페어밸류 갭은 가격 전달에 대한 의지이자 주가 상승에 대한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큰 프레임에서 시장의 현 상황을 간략하게 요점 정리할 때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주봉의 단기 이평선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주봉의 단기 이평이 정배열 상태에서 22평선을 밟고 꼬리를 말고 올라간 상태죠. 이전의 같은 상황들을 좀 찾아볼게요. 정배열의 상태에서 22평을 밟을 때 지속적인 추가 상승이 발생을 해주죠. 그 다음 22평이 아래로 깨지니까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으로 추세가 돌죠. 여기도 볼까요?
올라갈 때 22평선을 밟고 깨지니까 다시 돌고 또다시 올라갈 때 22평선을 다시 밟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의 상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추세가 돌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왔나요? 물론 밟았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돌았다고 하기에는 신호가 애매하죠. 자, 이제 일봉을 한번 볼게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죠? 넥라인 아래로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빠졌다가 다시 위로 페어밸류 갭을 만들면서 넥라인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넥라인이 돌파됐을 때 숏을 잡은 사람들의 유동성을 연료로 삼아가지고 상승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요 구간에 개미들이 다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로 세력들이 개미의 본전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상승이라면 굳이 개미 좋은 일 해줄 이유가 없겠죠. 비슷한 예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넥라인이 깨지고 다시 갭으로 쳐 올린 다음 보합을 하다가 위로 뚫으니까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죠. 이때 아래까지 안 가주죠. 패턴의 넥라인이 깨지면서 발생한 페어밸류 갭을 다시 페어밸류 갭으로 장악하고 시세가 나오죠. 아래까지 안 가주죠. 다음 예시입니다. 넥라인이 깨지면서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다시 페어밸류 갭으로 장악하고 시세가 나오죠. 아래에 물린 매물까지 안 가주죠. 넥라인이 깨지고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돌고 있는 주봉 22평을 밟고 다시 페어밸류 갭으로 이전의 페어밸류 갭을 장악하고 시세가 나오죠. 물린 매물까지 안 가주죠. 넥라인이 깨지고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상승 중인 주봉 22평을 밟고 다시 페어밸류 갭으로 이전의 페어밸류 갭을 장악하고 시세가 나오죠. 아래에 물린 매물까지 안 가주죠. 넥라인이 깨지고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상승 중인 주봉 22평을 밟고 다시 페어밸류 갭으로 이전의 페어밸류 갭을 장악하고 지지받아주고 시세가 나오죠. 페어밸류 갭 아래에 물린 매물까지 안 가주죠. 그러면 현재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슷하죠. 물론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가줄 확률이 높겠지만 대책도 없이 롱 누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만에 하나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상황도 고려를 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일봉 페어밸류 갭 전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부터 일봉 캔들 아래로 가격이 마이너스 8.4%예요. 현물로 시드를 분할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풀시드의 레버리지까지 땡기잖아요. 그러면 손절폭이라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야죠. 1시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높아진 저점들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는 일봉의 양방향 갭이 겹치는 자리 그리고 그 위에 시간봉의 갭이 겹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항을 받고 각 저점의 유동성을 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 다음 여기 두 구간 중 지지받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시장 구조 반전 신호를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올라가는 페어밸류 갭이 형성된다. 그러면 여기 되돌림에서 롱트라이 그리고 손절은 이 시간봉의 페어밸류 갭 캔들 저점 아래에 두면 당연히 손절 횟수는 늘겠지만 아까 일봉의 손절 근거가 8.4%였던 걸 생각해보면 손절폭이 확실히 제한이 되겠죠. 그럼 익절은 어디서 하죠? 저항받을 수 있는 유동성 구간들에서 분할 익절을 해주고 만약 좀 세게 올라준다 싶으면 이전 고점을 뚫어주면 진짜 상승장의 시작이니까 본인의 역량껏 포지션을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연계한 트레이딩을 통해서 진입과 손절도 디테일을 높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ICT 컨셉을 소개할 때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차트의 해석학 혹은 해부학이라고 설명을 해요. 물론 이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트레이딩을 무조건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 ICT 컨셉도요, 결국 마이클 허들스톤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장에 발을 담근 이상 원리와 경향성을 더 깊게 파헤쳐서 단 1%의 확률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공부가 너무 지겹고 양도 많고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도 본인의 힘이 아니라 용하다는 리딩방을 찾아서 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차트브로의 50개 가까이 되는 모든 영상 한 개의 평균 시간이 10분인데 하루 반나절이면 다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매매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건강한 성취감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